자, 우리 이제 지방직 전에 대망의 마지막 큐입니다. 8회 끝까지 잘 하고요. 9까지 잘 보고 와서 또 열심히 해보죠. 자, 집중하시고 everybody.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죠. 늘 봐왔던 형태 문제고요. 주어, 호응하는 서술어, 그 다음에 의미 중복 피하는 거,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고와 이런 게 아니라 거나 또는 이런 것들도 어차피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볼게요. 바로 1번 같은 경우에 일단 주술 호응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번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경품이죠, 경품이. 그죠? 그래서 경품이 주어가 되는 거고, 그대로 놔두면 경품이 위반 여부에서 경품이 뭐 한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그죠? 경품이라는 주어가 뭡니까? 이것의 고시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명확하게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의미 중복의 문제죠. 여기서 뭐가 중복이 되나요? 매나 마다나 각각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한쪽만 써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매년 이렇게, 그죠? 매년 이렇게 바꿨고요. 물론 매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만 써도 돼요. 1년마다 이렇게만 쓰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 넣으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와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담 사례,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복무제도에 궁금한 점, 이게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미담 사례를 자유롭게 묻고 답한다는 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담 사례라는 목적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담 사례를 뭐 하고요? 나누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미담 사례를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미담 사례를 나누고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불법 고용주는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보니까 명사 또는 뭡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해가지고요. 명사인데 조사 붙은 목적어와 그 다음에 용언이 들어간 서술어 쓰고 있죠. 구조 대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꿨는데요. 불법 고용주는 형사처벌이나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형사처벌이나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금을까지가 또 한 덩어리의 목적으로 묶이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형사처벌을 뭡니까? 부과받는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형사처벌되거나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대등하게 가야 되니까 무엇을 뭐하다, 무엇을 뭐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되거나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고친 결과를 봤을 때 대등하게 묶여있지만은 고친 결과가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틀리게 고쳤다는 거죠. 그죠? 형사처벌 또는 뭡니까? 2천만 원의 범칙금. 근데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는 괜찮은데 뭐가 이상해요? 형사처벌을 부과받는다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고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 써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고치는 방법이야 다양하지만 일단 구조상의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자,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 논지니까 단순히 일치하는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일치하는 내용들을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사람이 벌이나 혹은 다른 궁거 동물들의 집단 생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높은 차원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니까 정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에 대한 뭡니까? 이유, 즉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뭘 갖고 있다? 언어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선악,
정의, 불의 같은 성질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런 구분과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국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족이나 국가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은 차원의 정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정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결과, 그다음에 원인으로 뭘 잡아야 돼요? 언어라는 것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4번이죠.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만들어준다. 이게 핵심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1번 같은 거 보면 성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빠져 있고요. 1번에 놓치고 있는 건 뭐가 빠져 있나요? 높은 차원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인간만이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결과 뭐가 빠져 있나요? 정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결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가족이나 국가 일종의 정치 공동체 형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그 근원적인 이유, 원인이 되는 뭐가 빠져 있어요? 언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1, 2, 3번이 일치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핵심 논지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와 정치 공동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일단 결과 나와 있고 이유라고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유와 결과에 해당하는 게 나란히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핵심 논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한번 보시고 한 문제 정도 본 겁니다. 이런 거. 3번 한번 가보죠. 죄송합니다. 얘는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해 보자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뭐 했다는 겁니까? 내부 구조가 동일한 거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왜 어차피 복합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어는? 그죠? 뭐 어근이나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 즉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들이라면 일종의 복합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의 새우볶음부터 한번 나눠보죠. 그죠? 자, 일단 얘는 갈비찜 분석할 때 얘까지 나와 있잖아요. 크게 일단 두 개로 나눴죠.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갈비와 찜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찜 역시 하나의 형태소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찜을 뭐까지 나눴나요? 찌다의 찌와 미음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우리 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감 부분, 뭐 먹다의 먹, 찌다의 찌 같은 부분은 단어를 만들어낼 때 그게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우볶음은 1차적으로 뭐로 나눌 수 있나요? 새우와 볶음 이렇게 나누고요. 새우는 더 나눌 수가 없죠. 근데 뭐를 또 나눌 수 있나요? 볶음을 뭡니까? 볶다의 볶과 뭡니까? 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근이고 접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의 집안 싸움 같은 경우에 집안 싸움, 자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과 싸움이죠. 우리 왜 한 단어로 쓰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설마 물론 집은 한 단어로 쓰지만 나머지 안 싸움을 한 단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안과 싸움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 다시 나뉘나요? 뭐하고 뭘로? 집과 안으로. 그 다음에 싸움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싸우다의 싸우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미음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일단 가하고 나눈 구조가 같지 않아요.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논밭가리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얘는 일단 뭐하고 뭐로 나뉘나요? 한 단어로 쓰이는 게 논밭과 가리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이고요. 각각. 그죠? 그 다음에 논밭은 어떻게 쓰이나요? 어떻게 나뉘나요? 논과 밭, 어근과 어근이고요. 가리는 또 어떻게 나뉘어요? 갈다의 갈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미 뭐하고 뭐가 구조가 똑같아요? 나하고 다가. 그죠?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앞에 것은 어근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들은 어근과 접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하고 다가 1차적으로 동일해 보입니다. 그죠? 동일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탈춤놀이인데 탈춤놀이에서 여기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일단은 보세요. 뭐하고 뭐로 나뉩니까? 탈춤과 놀이 이렇게 나뉘죠. 그 다음에 탈춤은 여기에서 뭐와 뭐로 나뉘어요? 탈과 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놀이는 또 뭐하고 뭐로? 놀다의 놀에다가 뭐?
2로 나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춤이 한 번 더 나가죠. 그죠? 춤 자체가 명사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춤을 추다의 추에다가 그렇죠. 뭐가? 미음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 라가 나하고 다와 내부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춤 같은 경우에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건 맞는데 춤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다의 추에다가 미음 붙은 말이기 때문에 얘는 구조가 혼자 또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나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런 것들 볼 때 형태론이나 통사론이 지문지 시험 문법에서 1순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형태론 같은 경우는 품사라든가 단어의 형성,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어의 형성이고요. 통사론, 문장에 대해서는 문장의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8차례 모의고사에서 계속 보여드린 거죠. 요거 어차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쭉 틀린 문제 한번 정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거 틀린 거 있으면 우리 예전에 했던 핵심 문법 있잖아요. 거기 내용도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목차 보면 문장의 구조, 품사, 단어의 형성해가지고 키워드 자체가 딱 찾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좀 읽으시면서 명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일단 지금 국가직 앞두고 먼저 해 두시고 지방직 앞두고서도요, 꾸준히 연습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해 안 됩니까? 안 되진 않을 텐데. 그죠? 이해는 되죠? 예. 다들 이번 세트 좀 어려웠어요? 예, 이거 전체적인 평균도 조금 이렇게 낮아지기는 할 겁니다. 예, 낮아지긴 할 거고, 실제 시험 잘 보면 돼요. 예? 아셨어요? 그죠? 자꾸만 모의고사 가지고 1일1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매번 여러분들 채점하고 나면 다들 막 표정이 그때그때 달라서. 예?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쉽다는 느낌이 들면은 싱글싱글. 그죠?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은 좌절 모드. 그죠? 근데,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예? 정리만 잘하면 돼요. 당장 이번 주말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지까지 쭉 가야 되니까. 자, 지금 보면 추론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고요. 키워드가 딱딱 나와 있어요. 그죠? 뭡니까? 가시성, 강제성 3번에 직접성 4번에 자동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1번에 일단 가시성 먼저 보자고요. 그죠? 가시성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일단은 강제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가시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범주 가지고 해보면 되죠. 일단 가시성이라는 게 뭔지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뭐라고? 낮다. 그러면 1번은 뭡니까?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건 예산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가시성이 낮다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가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런 거 나오면 물론 내용으로 그냥 읽어도 되겠지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이 A가 B보다 높다라는 것을 선택지에서는요. B가 A보다 낮다라고 살짝 개념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부등호로 표시를 해두는 게 문장 대 문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비교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가시성이 낮다 그랬으니까 규제 강화하는 게 가시성이 낮은 거죠. 따라서 예를 두고 가시성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떤 정도를 비교할 때 부등호로 표시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 그건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강제성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강제성 보니까 뭐 하는 게 강제성이 높대요?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규제하는 게 강제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번에서 포상금 주는 것과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규제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규제하는 거니까 얘가 강제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거죠. 그러면 앞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부등호 이렇게 되니까 강제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조화로 하면. 그 다음에 3번은 직접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직접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그러면 보니까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직접성이 낮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게 주어니까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높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낮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자동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동성 한번 보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거.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뭡니까? 높다라는 거. 기존 조직이 맡으면 자동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던 복지카드 거기에다가 뭐만 늘리는 거예요? 혜택을 늘리는 거니까 얘는 자동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높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자동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우리 추론의 범주에서요. 어떤 기준을 주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도 응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정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그죠? 한번 볼게요. 5번. 자, 보시면 어색한 곳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거 역시 내용적인 흐름 보면 되죠. 일단 기억 보니까요. 기억 쪽. 자, 음식은 매우 강력한 변칙 범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내용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음식은 자연과 문화, 나와 타인,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넘나든다. 그러면 경계를 계속 넘나든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정 범주이다라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니은 쪽 걸리는 거 보면 한번 보세요. 인간의 위장은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식용과 비식용을 구별하는 것은 문화적인 토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위장은 거의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여부에 따라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화 여부는 문화적인 토대예요, 생리적인 근거예요. 당연히 소화시키고 못 소화시키고는 생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소화 여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는 것은 소화 여부가 아닌 다른 것, 즉 생리적인 근거 말고 오히려 뭐가 돼야 돼요? 문화적인 토대에 의해서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바꿨네요. 소화시키는 것 가지고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생리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토대에 그죠? 의해서 문화적인 토대에 입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자기 사회에서 먹지 못하는 대상을 그 사회에서는 먹고 있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뒤 보니까 영국인들에게 프랑스인들은 개구리를 먹는 사람들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양의 내장을 먹는 사람으로,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 먹는데 다른 데서는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디귿 자체도요. 자기 사회에서 먹지 못하는 대상을 그 사회에서 먹고 있다는 식 이 말 자체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리을에 이거는 통념이 작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일단 애벌레를 먹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선생님 이거 야만인 취급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근데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한 사회에서 먹는 것을 다른 사회에서 한 사회에서 먹지 않는 것을 다른 사회에서 먹을 때 그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낯설고 이질적이다. 즉 뭡니까? 야만의 수준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질적이다. 낯설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니까 뭘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이방인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고 저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방인 취급이 맞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애벌레 먹고 이런 것들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의 통념이 작동할 뿐이고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로 명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었죠.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 우리도 벌레 많이 먹잖아요. 안 먹나? 미런 이런 거. 그래서 그 쿠키도 팔던데. 그 벌레 식용 벌레 이렇게 키워서
말려서 가루 내가지고 쿠키 반죽하는 것처럼 밀가루 대신에 그 벌레 간 그 건조가루를 밀가루처럼 반죽해서 쿠키도 팔고 하던데 생각보다 뭐 그냥 뭐 똑같던데? 예? 그죠. 뭐 똑같죠. 뭐. 그 나름대로 괜찮던데 오히려 그 밀가루로 만든 쿠키나 과자보다 더 저기 속도 편하고. 그죠? 그 자연이니까. 하긴 뭐 밀가루도 자연이기는 하죠. 뭐. 그죠? 어쨌든 뭐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던데. 메뚜기 튀김 안 먹습니까? 메뚜기 튀김? 안 먹어요? 그래? 그것도 생각보다 고소하던데. 먹어보면. 또 나 혼자만 야만이구만. 그죠? 근데 애벌레 먹는다고 무조건 야만인 취급받는 건 아니에요. 이 글에 따르면 그냥 권 선생은 낯설고 이질적이구나. 벌레를 처먹다니 이러면서 그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순서 문제 까다롭죠.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일단 첫 번째 문단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 아니면 다가 먼저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보니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인격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현상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처음에 주어진 내용을 보고요. 그죠? 이 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를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연결이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원래 순서대로 맞춰서 이렇게 쭉 배열된 글을 보면 내용상 이해는 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것만 보고 나가 먼저인지 다가 먼저인지 찾기는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힌트가 되는 게 있죠. 뭐냐면 보세요. 일단은 바로 못 잡았으니까 가부터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 얼굴은 일단 이라고 하면서 얼굴 그랬으니까 앞에 얼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시 표현으로 힌트를 잡을 수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만으로 또 해결이 안 되거든요. 봐보죠. 이 얼굴은 우리 몸의 일부도 아니고 영혼의 반영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이 있는 듯이 행동하고 우리의 얼굴에 대해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얼굴이 실제로 거기 있게 해야 한다. 말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힌트가 되는 게 이런 거죠. 다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를 통해 나와 있는데 알기 힘들고요. 뭐가 나와 있어요? 다에서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앞에 비슷한 상황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뭘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라고 했을 때는요. 그죠? 원리가 비슷한 거 언급할 때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람 연기에 호응하고 그의 얼굴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고 그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뭡니까? 이거죠. 가죠. 보여요? 우리의 얼굴에 대해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얼굴이 거기에 있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죠?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얼굴이 거기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도 뭘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그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존중해서 내 얼굴이 거기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도 경의, 존중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경의를 표하고 그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얼굴이 거기 유지되게 도와야 한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라는 원리 유사성에 기대 본다면 뭐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까? 가 다음에 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죠. 출제자들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로 이어지는 걸 복수로 놓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보여주고 있죠. 어딥니까? 1번에서만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첫 문단과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애와 나의 연결고리를 바로잡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뒤쪽에 주어진 것들 중에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잡아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내게 되면 난도를 상당히 높인 축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물론 1, 2차 예시 문제에서는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연습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상의 연결고리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최소한의 연결고리라도 잡아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1번입니다. 7번 한번 가보죠. 얘도 좀 패턴이 낯설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빈칸 문제가 나오면 앞뒤 내용의 맥락 따라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9까지 앞두고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괄호 앞뒤에 봤을 때 힌트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 그다음에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혹시나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딱 고르면 되는데, 근데 1, 2, 3, 4번 어디를 봐도요, 원시적, 본능, 부도덕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잘 보면 보세요. 페르소나 얘기를 하면서 페르소나가 무엇이고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라는, 그러면 이 페르소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자는 서로 속성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죠. 그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자의 속성을 얘기할 때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측면 가지고 그림자의 속성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 본다면 보세요. 페르소나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이고, 페르소나만 추구하면 그림자가 위축된다는 말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서로 뭐 된다? 상반된다. 그죠? 페르소나 추구하면 그림자가 위축된다. 하나를 추구했을 때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은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페르소나의 속성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거기에 적응한다는 요소로 그림자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지금 그림자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췄다거나 거기에 적응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뭐가 빠져야 돼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 이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자의성이에요, 타의성이에요? 타의성이죠. 즉, 그림자 설명할 때 적어도 타의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뭐 하면서 적응하면서 얻어진 게 페르소나니까, 그러면 적응했다라는 것도 그림자의 요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의성과 적응력을 빼버리면 이렇게 걸러내는 문제죠.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세요. 짧은 글이지만 난도를 중급 이상으로 높인 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빈칸 문제는, 이런 내용상의 빈칸은요, 앞뒤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걸 활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조적인 속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리는 속성의 것을 담으면 안 된다로 걸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참고삼아 말씀드리지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의고사 통해서라도 앞뒤 맥락으로 안 보일 때 반대리는 속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역으로 걸러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방법론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스스로 그렇게 끌어내서 맞췄다면 잘 하신 거고요.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리더라도 방법론을 잘 익혀 두십시오. 혹시 몰라서 이런 문제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길고 복잡하게 구성한 거 아니니까요. 요 한 문제 정도로 확인하시죠. 됐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고. 자, 8번 한번 갑니다. 얘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일단 내용도 내용인데, 그죠? 갑 내용부터 한번 가보죠. 자, 종차별주의란, 일단 뭐 선택지도 있지만 내용 먼저 보죠. 종차별주의란 인간종이 다른 생물종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종차별주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종차별주의가 옳지 않다는 주장은 모든 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종평등주의가 옳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종평등주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견해이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종차별주의와 종평등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의 견해는 뭐예요? 종평등주의는 어떻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 보니까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종평등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 갑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를테면 갑 같은 경우는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게 곧 뭡니까? 종평등주의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을 같은 경우는 종차별주의를 거부, 즉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곧 종평등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조금만 볼게요.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종평등주의는 이웃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런 만큼 양배추를 뽑아버리는 것도 그러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든 생물종을 평등하게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 을의 핵심은 여기죠.
자, 그러나 양배추는 신경계와 뇌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험을 할 수도 어떠한 의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 양배추를 뽑아버리는 것이 의식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경험을 누리는 이웃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곧 종평등주의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의리 입장은 그죠? 종차별주의에 대한 거부는 생김새가 아닌 의식에 의한 거, 그죠? 의식에 의한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더라도 의식이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뭡니까? 종을 차별적으로 충분히 대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곧 종평등주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의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조금 입장 달라요. 그랬더니 병이 자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건 지금 누구의 견해예요?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 의식에 의한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지금 이거 누구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이죠. 그래서 을의 입장은 그게 옳다면 각 인간이 가진 가치로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마다 의식의 경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정의 핵심은 그러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인 대전제라. 그러면 병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병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게 거부할 수 없는 대전제야. 이건 무조건 맞다는 거죠. 따라서 의식을 이용해서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한다면 이거 누구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의식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지 않는다. 을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차별을 정당화한다면 이런 대전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병의 입장은 뭐예요? 병은 이걸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있죠. 따라서 보세요. 이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하면 이런 윤리의 대전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을의 입장은 이 윤리의 대전제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요거 후권 부정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 보세요. 의식을 이용하여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한다면 이런 윤리의 대전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병의 입장은 뭐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다. 대전제가 된다 그러면 병의 이 주장 자체가 부정할 수밖에 없다에 부정이 되죠. 그래요? 이거 부정하면 정권도 뭐 돼요? 부정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식을 이용해서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게 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과 을의 입장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죠? 말 바꿔서 의식에 따른 차별이 정당하다. 그죠? 근데 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당화한다면 대전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것이 윤리의 대전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을의 생각인 의식을 이용해서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보시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게 서로 모순된다고 본다. 우리 모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는 좀 느낌은 알아요. 그죠? 개념적인 느낌이 있는데 모순은 정확히 뭐냐면 지금 제가 개념 정의해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모순은 논리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두 전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왜 모순의 고사성어는 다 알잖아요. 뭡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근데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가 참이 되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참이 된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논리적 개념으로 정리하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순 관계에 있는 것들은 보세요. 참이 되지도 않고 동시에 거짓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를 긍정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될 수밖에 없고,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를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죠?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모순관계를 가진 애들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인 성별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은 뭐하고 뭐밖에 없나요?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밖에는 없죠.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생물학적으로.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두고 얘기할 때 이게 전형적인 모순 관계거든요. 그죠? 보세요. 남성이면서 생물학적으로 동시에 여성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니면서 동시에 여성이 아닐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 맞다면 당연히 뭐는 아니에요? 여성은 아니고, 그죠? 남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관계를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좀 생각해 보죠. 자, 종차별주의가 옳지 않다. 하나를 부정했더니 다른 하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옳다. 긍정하고 있죠. 하나의 부정이 나머지의 무조건적인 긍정이 되는 건 무슨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순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의 값이 이 두 개를 모순된다고 보는 건 어때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을 같은 경우는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곧 종평등주의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부정이 그죠? 뭡니까? 다른 것의 긍정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해돼요? 그죠? 이해되죠? 좀 개념적으로 까다롭기는 한데 그래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기억. 니은 한번 가보죠. 을과 병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건 제가 제시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병은 동의하는 게 맞지만 을의 주장은 병과는 뭐예요? 반대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을은 그죠? 을 같은 경우 병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거 동의하지만 병과 반대되는 을은 아닌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얘는 이거 인정하는데 병은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니. 그러면 부정하지 않으면 정당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전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전제를 뭐 하게 된다?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을은 여기에 뭡니까? 을은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병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에 병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단 끊어보죠. 보세요. 지금 병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자, 요 지금 그러나 이후의 문장은 마지막 문장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후권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후권을 부정하면 정권 부정, 의식을 이용해서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병 같은 경우는요.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 여부에 상관없이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일단 모순이라는 개념하고요. 우리가 활용해 왔었던 그죠? 조건문의 참 거짓 조건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죠? 요거 1번. 8번 문제 틀리신 분은요. 한번 차분히 내용 정리해 가시면서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질문들도 하시고. 9번 한번 가보죠. 자, 9번, 10번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은 전형적인 내용 추론 문제고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지로 같이 보죠. 선택지 1번 보면 이원론과 기록론은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지금 보세요. 일단 이원론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이원론은 정신 상태와 그다음에 뇌의 상태가 어떻다? 별개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정신이 뇌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겠죠. 그죠? 완전히 별개고. 그다음에 기능론 같은 경우는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정신 상태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니까 뇌의 상태에 정의된다고 보지
않는 거죠. 물질하고 상관없이 오직 기능만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게 뭐가 동일하는 거예요? 뭐가 동일하다는 거죠? 기능이 동일한 거죠. 그러면 기능이 동일하면 당연히 인간처럼 인간과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 기계도 뭐 할 수 있다.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어차피 기능론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상관없고 그냥 기능을 하느냐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든 아니면 만들어져 있지 않든 기능이 같으면 인간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이 같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당연히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볼 거고 다른 물질로 되어 있더라도 인간처럼 행동한다면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뭐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됐든 아니든 인간처럼 기능하면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기계는 인간이 쉽게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 척척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죠. 그죠? 보세요. 1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계는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잘 아는 문제는 잘 대답하고 사람들이 모를 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처럼 대답해야 되니까 뭐예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될 겁니다. 사람에 가깝게 대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잘 대답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걔도 잘 모르는 척 해야만 사람에 가깝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척척 대답하는 건 튜링 테스트의 기계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마저 가보죠. 생각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계가 있다면 튜링 테스트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일단 보니까 마지막 문단에 튜링 테스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이 테스트를 정말 무조건 통과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튜링 테스트는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여부를 따지는 적절한 테스트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겁니다. 괜찮죠? 자, 일단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딴 걸 떠나서 사람에 가깝게 대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이 잘 아는 것은 잘 안다는 듯이 대답하고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똑같이 잘 모른다는 듯이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10번은 어휘 문제여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결론을 내려도 그러면 결론을 내리다. 결정짓다, 결말짓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결정짓다, 결말짓다, 판단하다 그런 맥락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해답을 내리다. 그죠? 해답을 결론짓다, 결정짓다. 우리 왜 1번에요. 게시판에 욕설이 들어있는 글을 내렸다는 그 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삭제, 없앴다는 거죠. 삭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기상청은 전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알려주다나 선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우리는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다 그러면 뭡니까? 탈 것에서 나와서 어떤 장소에 이르다가 되는 거죠. 그죠? 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다 그러면 탈 것을 타고서 어떤 특정 장소에 하차, 내렸다, 특정 지점에 도착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적어도 4번이 기억에 쓰인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는 건 쉽게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10번까지 보고요.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 그죠? 11번부터 나머지 문제도 보겠습니다. 잠깐 숨 돌릴게요.